일본 외무상이 또다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오늘 열린 특별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면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들은 2014년부터 매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마치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주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늘 일본 국회에서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시정방침 연설을 했습니다. 정상 간 신뢰를 기초로 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방위력 강화 등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취임 넉 달 만에 2차 내각을 출범시킨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정상 간 신뢰를 기초로 한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등을 지목해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책임 있는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등 상태에 있는 중국에 대해선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냉정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미일 동맹을 꼽으며 다음 달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견고히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도 언급하며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高市内閣は長年続いてきた過度な緊縮志向、未来への投資不足の流れを断ち切ります。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선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 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위대 헌법 명기를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보통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올해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 실시로 특별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은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상 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지난달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등을 지목하며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책임 있는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갈등 상태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지속하며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자위대 헌법 명기를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로 사실상 재선출됐습니다. 지난 중의원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평화헌법 개정, 또 과감한 재정정책 등 다카이치표 정책을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승하며 총리로 재선출됐습니다.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투표가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의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재선출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요 교체 없이 제2차 내각도 출범시켰습니다. 강한 일본을 주창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등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더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먼저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의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개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国の理想の姿を物語るのは憲法です。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다만 실제 개헌 발의는 현재 여소야대인 참여원의 선거가 치러지는 2028년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조로 한 산하의 노믹스를 앞세워 과감한 투자와 돈 풀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 권력 기반을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과는 협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인 오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에도 기존 관행대로 차관급 인사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일 갈등은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환경도 빠르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확고한 여대야소 구조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고치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国の理想の姿を物語るのは憲法です。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타국의 침략에 대비해 방위력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戦略3文書を前倒しで改定し、安全保障政策を抜本的に強化します。自らの国を自らの手で守る。その覚悟なき国を誰も助けてくれはしません。 적극 재정을 내세운 이른바 산하의 노믹스도 추진하는데 본 예산이 120조 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향후 한일 관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한국까지 자극하는 건 피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